안녕하세요. 아로타로의 아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나와 소울메이트가 될 인연입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궁합도 잘 맞을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성관계에서의 연애와 사랑을 다뤘고요. 혹시나 그게 아닌 다른 것이 궁금해서 보더라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놓여진 원석과 카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두 개가 강하게 끌린다면 두 개 모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고양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의 연인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이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카드들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1대1이나 3명 정도로 보여져요. 첫 번째 경우를 먼저 얘기 드리면 어떤 분이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주선자나 지인의 지인을 만난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알게 되는 사이거나 1대1인데 누가 주선을 해서 둘이 만나봐라.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길을 가거나 어디 건물에서 나왔는데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고 번호를 물어보고 그러한 상황이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온라인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다가 만나게 된다. 그렇게 나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사이거나 앞으로 만나게 되는 유패 모두 그 세 가지의 상황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모임이라든지 일을 하다가 만나는 그런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확 끌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겠는데, 일부의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도 보여져요. 과거에, 뭔가 한눈을 팔았거나, 환승 이별? 이성 문제로 인해서 멀어지게 됐다든지 뭔가 제3자로 인해서 헤어진 경우? 그런 분도 있다. 자, 그러면 하단의 왼쪽 4장의 카드로 여러분과 그 상대방이 왜 소울메이트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앞으로 만나게 되는 유패인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집순이 집돌이다.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나 이상적인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나의 이상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 그 이상형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거나 진지한 관계를 원하고 어중이떠중이는 안 만나려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여러분 눈에 차는 조건이나 여러분의 이상에 차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그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먼저 만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그분 중에 짝사랑 또는 동경,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들이대거나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정성과 노력과 일편단심의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미 마음이 둘 다 커졌다가 만났을 때 외모나 얼굴이 또 뛰어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의 기준치에 맞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누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지 몰라도 충분히 뭔가 대화로서 뭔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 왠지 이 사람이랑은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먼저 느끼고서 만나게 됐는데, 외모도 괜찮네? 이런 상황.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인 경우를 얘기 드리면, 이기적이었고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다든지, 헌신하는 법을 몰랐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성 문제, 그런 자신의 과거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은 잘못된 행동,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 뉘우치는 태도,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안 했던 어떤 애정 표현이나 잘해주는 거나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쪽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되는 그러한 재결합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단의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소울메이트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대1 대화 또는 소개팅 상황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또는 번호를 물어봤을 때 그것을 거부감을 그렇게 갖지 않아도 좋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소개를 해줄 때도 할까 말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기회를 잡으라고 나왔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소개받는 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개팅이나 아니면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SNS로 뭔가 연락이 온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안 봤으니까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만나도 될까? 그런데 그 전에 온라인상으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는 소개팅을 누가 제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한다면 온라인상으로 요즘에 또 많이 만나잖아요. 어플이든 다른 거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지인이
나 아는 누구 아니면 나랑 친한 누구 만나볼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대요. 중간에 누군가 연결을 해주는 그게 플랫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런 기회가 오면은 잡아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어떤 감정 또는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데 양가 감정이 있는 부분이 연락을 받게 되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또는 두 분이 지금 연락 자체가 끊기신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사는지 근황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분의 연락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온라인상의 어떤 단서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든 뭐가 됐든 올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연락을 내가 받아야만 되겠다. 나는 절대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는 여러분께서 연락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부 연락이든 어떠한 말이든 먼저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분들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번 생애에서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울메이트로 인해서 죽기 전까지 가장 크게 얻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일단 과거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 지금 상단의 오른쪽과 아래 카드 봤을 때 빈 공간, 빈자리 그게 나와졌어요. 오랜 시간 원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표이자 소망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마치 목표나 나의 꿈을 이룬 느낌? 그러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단의 왼쪽 카드와 그 아래의 카드도 같이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독립적이고 외롭고 혼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느끼고 안정감이라든지 활력이나 생명력 이런 게 막 꽃피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동안 여러분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 말고는 왜 이렇게 눈에 차는 사람이 없지? 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사람 진짜 괜찮았는데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써 마치 나의 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 나의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고 과거에 주지 못했던 안정감과 풍요를 주는 사람. 그러한 인연으로 보여지고 뉴페의 경우도 얘기 드리겠지만 과거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두 장의 카드에서 가족 카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게 결혼이 될 수 있고 가족을 이루는 그런 관계, 프로포즈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재회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인연을 얘기 드리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결혼 생각이 없었거나 난 그냥 혼자도 괜찮아. 나는 빛이 나는 솔로야.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데 다 그냥 그래.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고서는 여러분이 뭔가를 애써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고 목표 지점, 그게 성공이 됐거나 나는 진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돼야 되고 또는 남자분 같은 경우도 앞만 보고 달렸을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을 만나고 나면은 나 자체로 사랑을 받는구나 그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연이 있는 곳에 살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챙겨주는 여러 가족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던 분들은 인적 자원이 많이 생기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주변 환경 자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주거 환경? 그러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과 여러 가지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연?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하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의 연인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이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이 장소를 봤을 때 여러 명이 있는 장소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대1 소개팅이나 온라인 상의 그런 만남? 그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거는 학교에서 만난 사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딱 학교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뭔가 보고 듣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것 또한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술이든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나 예술과 관련된 소모임이 됐든 어떤 분들은 종교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교육기관 또는 보고 듣는 집단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장소에서 한 분이 말을 거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활동 끝나고 걸어가는데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뭔가 물어보면서 말을 걸든지 그렇게 한 분이 먼저 말을 거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되는 인연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단의 왼쪽 4장의 카드로 여러분이 왜 앞으로 그 사람과 소울메이트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모두 얘기 드리면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공통적인데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 동년배로 보여져요. 상하 관계나 수직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동갑이거나 비슷한 나이, 어떤 지도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수업이나 뭔가를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반한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반하는 상황이 있겠다. 그런데 그 상대방도 되게 매력있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명은 되게 내향적이거나 너무 신중하거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과거에 만났다가 멀어졌다라고 하면은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은 둘 다 있었는데 표현을 잘 못한 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표현을 못하고 정말 마지막에 표현을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끝이 나게 돼버린 경우? 그게 가장 많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마음에는 되게 사랑이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표현 못하고, 그게 의도치 않게 회피를 하게 됐거나, 표현을 하지 않고 다시 연락이 오기만을 바랬다거나, 그러한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금 미숙할 때 서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이 발달되기 전에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연령이 어리다, 상대적으로 지금도 뭐 학생이고 어리다라고 하면은 그 멀어진 그 사람이 뭐 최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썸에서 끝났거나 사귀다가 멀어졌을 텐데, 썸이었다라고 하면은 둘 다 표현을 못해서 정말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연애 능숙자가 아닐 때 만나서, 그리고 리드를 막 못할 때, 그런 때에 만나서 결국에는 멀어지는 수순으로 갔거나, 사귀었던 관계라고 하면은 한 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표현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릴 정도로 고민만 하다가 멀어졌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사귀었던 경우에 한 명은 굉장히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할 줄 알고 나름대로는 뭔가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내향적이거나 생각이 많거나 했던 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주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것을 좀 잘 못하던 때가 아니었나. 좀 뭐랄까, 공부나 뭐 바른 생활이나 그런 거는 잘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나 연애에 좀 깨어있지 않았던 때가 아닐까라고 추측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왜 앞으로도 소울메이트가 되나라고 봤을 때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되게 강렬한 사랑으로 남아서 잊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재회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만나게 되는 사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같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런데 그게 완전히 뭐에 씌인 것처럼 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내 이상형을 발견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내가 사귀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느낌? 여러분이나 그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첫눈에 반하게 되고 이상형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찾던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서 사랑하는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둘 다 내향적이면 서로 속으로는 좋은데 서로 짝사랑을 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리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내향적인 분을 이끌어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열고 좀 깊은 소통을 하는 데까지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관계 발전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의 관심사나 어떤 그런 이야기 주제가 딱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공부든 예술이든 종교든 그런 어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소울메이트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하단의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만날 사람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장소나 상황을 얘기 드린 것처럼 보거나 듣는 활동, 그것을 하면 좋대요.
여러분께서 뭐 음악을 좋아하거나 예술을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러한 어떤 모임에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집단이나 모임 속에 있던지 뭔가 먼저 도와주고 말을 거는 게 좋대요.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아니면 도와줄 거는 없는지 따뜻하게 먼저 챙겨주거나 아니면 저 이거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어떤 접점을 가지고 관계 발전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별을 한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 드릴게요. 과거에 만났다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에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 카드의 의미로 보면은 천사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의 만남을 도와주고 있다 또는 도와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힘들고 아팠고 이별의 상처가 있고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또는 기존에 했던 생각이나 나의 성향에만 입각한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아픔이나 성향이나 입장, 그것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측은하게 또는 따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있죠. 천상계 수준의 사랑? 모성애나 부성애처럼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그러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번 생애에서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메시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으로 만나게 되는 유패다. 이제까지 사귄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없는 분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기나긴 외로움 또는 그게 경제적으로 힘든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 그게 내면적이든 경제적인 거든, 그게 어떤 패턴이든 매너리즘이든 외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대요. 지금 상단의 두 카드는 어떠한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카드에서는 작은 물들이 모여서 어느샌가 큰 강을 이룬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했던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오른쪽 카드는 거의 이건 종교랑 상관없이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 또는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삶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또는 두 분이 서로 긴 시간 짝사랑을 하고 이게 언제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행복과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는 원하는 이상형이 이제까지 너무 없었어. 진짜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또는 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좀 뭔가 별로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만 만나지?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서는 여러분이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내면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 나왔던 그런 분들을 얘기 드리면 모두는 아닐 텐데 트윈 플레임 관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얘기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생각
또는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속에 버려진 어떤 과거의 자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이성적으로 그냥 누르거나 뭐 억누르든 차단하든 그냥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 무의식을 폭발시켜서 무의식의 뚜껑을 열어서 그 감정을 해소나 정화를 시키듯 그 과정을 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특히나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계속 그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창조를 하는 그 길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렇게 나와졌고, 꼭 트윈 플레임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이분이 떨어질 수 없게 되는데, 특히나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밀어냈거나 냉정하게 돌아섰었다라고 하면은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손에서 떨어지지는 못하겠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함께 하는데,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에서 정말 느껴지는 그런 행복?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면은 재회가 좀 더 이렇게 멀어지는, 끌어당겨진다기보다 밀어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치유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만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명상이나 정화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뉴페를 만나는 거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든지 간에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면 긴 시간 끝에 오는 완전한 행복, 그것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주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유니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의 연인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상대방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로 이분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과거의 사람의 경우와 현재와 미래에 만나는 뉴페의 경우,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만날 사이라고 하면은 그 장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러한 장소에서 만났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 장소를 봤더니 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인 장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나 운동하는 곳, 크로스핏이든 골프든 등산이든 그러한 활동 있죠.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장소. 그런데 일부의 분들은 그 신체가 그렇게 스포츠 즐기고 운동하고 이게 아니라 병원 같은 곳 있죠. 한의원이나 병원? 몸을 치료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집단인데 학교에서 만난 사이, 여러분의 회사, 아니면 종교기관,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템플 스테이를 하든 단체로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일도 그렇게 각자 하는 거고,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장소인데 집단.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나 라고 보면 신체 활동 또는 그렇게 각자 개별적인 무언가를 하는 집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뉴페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인 경우에는 똑같이 그러한 장소에서 만난 분이거나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보자면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한 분이 와장창 깼는데 그 상대방 분이 그게 여러분인지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잘해보자고 빌거나 매달리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태기나 성격 차이 아니면 합의 보고 그래 뭐 너 잘 살아 그래 뭐 나중에 인사하자 빠이 이렇게 헤어진 경우가 아니라 와장창 깨버리고 또는 갑자기 깨버려서 너무나 한쪽이 아픔을 느끼고 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뭐 연락으로 매달리든 만나서 매달리든 그랬던 분들도 꽤나 있어 보여요.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과 여러분께서 앞으로 왜 소울메이트가 되는지 서로 잘 맞는 궁합이 되는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하단의 왼쪽 4장의 카드.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경우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활동이나 일, 정신 활동, 이런 집단 속에서 보게 되면은 두 분이 레벨 차이가 나거나 공적인 관계로 인해서 쉽게 들이대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레벨 차이가 있으면 한 분이 티칭을 해주면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직급이나 직책이 차이가 있거나 실력적인 레벨 차이가 있어서 티칭이나 코칭을 해주다가 친해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먼발치에서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 걸지는 못하고 특히나 남자분 쪽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기회를 노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자분도 와서 뭐 한 번씩 말을 건다거나 인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나왔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일정 거리를 두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서로가 이제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그분 중에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귀엽다? 매력 있다.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만 눈에 띄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반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남자분을 봤을 때 이상형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굉장히 지적이고 댄디하고 뭔가 다른 누구보다 레벨이 높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저 사람밖에 안 보여 반하게 되고 끌리게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 얘기 드리면 남자분 쪽에서 엄청 냉정하게 손절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갑자기 확 끊거나 소통을 마지막에 원활하게 안 한 채로 뭔가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거나 여자분 쪽에서 붙잡거나 잘해보고자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 회신을 하지 않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손절을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얼마나 자기한테 모든 걸 버렸는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너무나 슬펐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에는 입장이 바뀐다? 이렇게 나왔어요. 심판을 결국 여자분 쪽에 받게 되는데
스스로 제 발로 갈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분들은 성별이 반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남자분이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면서 여자분도 그러니까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채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는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단의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여러분이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과거의 인연인 분들부터 얘기 드리면 연락을 받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용서를 구하는 쪽이 연락을 하게 된다. 일정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연락과 소식을 받게 되고 그동안에 못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는 사건이 있겠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이 된다면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도 헬스 카드가 나왔는데 몸의 건강 증진을 하거나 뭔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어떤 분들은 종교 활동, 그렇게 몸과 정신, 그러한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대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인연과 만나게 된다라고 나와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운동이든 종교든 어떤 그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으시다면 뭔가를 내밀라고 나왔거든요. 특히나 그게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액션도 되고요. 그렇게 공통분모가 없다면 먹을 거를 갖다 주래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 이거 초콜릿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던지 쿠키를 주던지 뭐가 됐던지 간에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것도 좋대요. 그렇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가장 크게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어떠한 인연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크게 얻게 되는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원했던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직업적인 거든 경제적인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나와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 되게 여유롭게 유튜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나 그냥 해외 돌아다니면서 여행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떤 집안에 원래 돈이 많아서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이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잠재 능력이 되게 좋다 보니까 직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해서 지금 보면 왕과 왕비 수준이거든요. 아래에도 황금 의자와 그 옆에 꿀 빨아먹고 있는 나비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사업이 되게 잘 되고 돈이 되게 많아요. 그 소울메이트한테 제가 막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이분은 둘 다 굉장히 럭셔리하고 여유롭고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러한 인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왔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나 봤을 때도 어떤 직위나 레벨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뭐 둘 중에 한 분만 그렇고 굉장히 뭐 한 명만 고생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왕과 왕비 둘 다 뭐 같이 여행을 다니든 둘 다 원했던 직업적인 꿈을 이루든 결국에는 어떤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성공 필요 없고 유유자적 그냥 호캉스 즐기고 여행 다니고 이게 꿈이에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행 카드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게 여행이 배낭여행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좌석에 앉고 좋은 거 먹고 그러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설명에서 나온 그 사람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 같은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이게 뭐 잠재 능력이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둘이서 만났을 때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관계로 나왔고, 어떤 분들은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일부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 자, 그럼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강아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의 연인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로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9패가 될 수도 있고 6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이나 장소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선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 그러한 케이스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거나 친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랑 이분이 서로 좋아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은 뭐 인사를 하거나 먼 거리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서로 소통이 원활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바라만 본다? 그렇게 보여지고, 뉴페의 경우에 현재 여러분 주변이든 미래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든지 간에 공부하는 장소나 일하는 곳, 그렇게 보여져요. 뭔가 모임에서 놀다가 만나거나 아니면 소개팅?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일이나 공부 외에 온라인상의 모습을 한 분이 계속 지켜보다가 말을 걸게 된다. 그러한 경우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이든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상황은 두 가지. 공부나 일하는 곳에서 서로 짝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온라인상의 모습을 한 명이 계속 지켜보다가 말을 걸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사귀지 못하신 것 같아요. 사귀었다거나 깊게 진지한 관계로 가지 못한 채로 끝났다? 그렇게 보여져요. 두 분이 썸을 탔든 아니면은 서로 짝사랑하고 바라만 봤던 사이. 그렇게 나와졌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어 되게 좋아했다. 서로 되게 가까워지고 싶었고 되게 좋아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관계 발전을 못 시킨 채로 끝난 사이, 그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깊게 사랑 표현을 서로 못하고 썸이나 짝사랑에서 끝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소울메이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단의 왼쪽 4장의 카드로 유독 이 사람과 왜 소울메이트가 되는지, 떨어질 수 없는 찰떡궁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주변 사람이거나 앞으로 미래에 만날 사람인 경우부터 얘기 드리면 여자분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 너무나 매력 있고 인기 많아 보인다. 남자분 입장에서. 진짜 뭐 온라인상의 활동이든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든 공부를 하는 모습이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치만 보고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짝사랑 기간이 남자분 쪽에서 되게 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너무 매력 있어 보여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굉장히 소심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리드를 먼저 한다든지 쟁취를 하는 성향이 못 돼서 짝사랑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고 여러분이나 그 사람 중에 여자분 쪽 있죠. 여자분 또한 마음속에 되게 사랑이 가득하고 잘해보고 싶고 한데 남자분 쪽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면 안 될까? 이런 그 태도 때문에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그래서 남자분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여자분도 너무 좋아하지만 남자분 쪽에서 특히나 이 관계를 놓지 않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행동해야겠다. 결국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 그러한 과정이 나와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사이 같은 경우에는 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겠다. 온라인상에 뭐 일하는 모습이나 계정이나 이런 것을 염탐하다가 다가가게 될 가능성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왜 두 분이 과거에서 끝나면 끝났지 왜 앞으로도 소울메이트가 되나. 그러니까 과거에 서로 사랑했던 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결국에 서로가 소울메이트가 되는지를 봤을 때 예전에 이런 그 케이스가 보여져요. 눈치 보거나 너무 소극적이다가 못 다가가고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멀어진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뭔가 연애를 좀 가볍게 즐기거나 그냥 뭐 이성? 나 아쉽지 않은데 뭔가 좀 공주과라든지 좀 자기 중심적이라든지 다른 이성도 있어 보였다든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서 남자분 쪽에서 약간 일십이나 손절? 그러한 케이스가 보여져요. 근데 뒤늦게서야 진짜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서 나중에 재결합을 하게 되는 분들도 나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단의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소울메이트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모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나 일, 자기 개발하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돈과 그리고 옆에 공부가 같이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하는 일을 더 번창시키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또는 투잡이나 자기 개발을 하다가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이 온라인상의 모습을 올리게 되면 그게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계정이 없었는데 온라인에 여러분의 이렇게 몸매나 얼굴을 올리게 되었을 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든 자기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보고서 연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지금 나온 대로 보자면 타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께서 뭔가 타로 카드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영상을 보시거나 타로 카드가 결정적인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 사람과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이번 생에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사랑을 하게 되는지를 뽑아본 것이거든요. 일단 오른쪽 카드부터 보자면 이 여자가 하트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받은 하트도 넘쳐나는데 계속 하트를 받고 있거든요. 무한한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몸에 이미 들어간 하트랑 계속 주는 하트까지 세보면 1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소울메이트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1000년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나 이 사람 중에 특히나 진짜 무한한 사랑, 일편단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사랑을 하는 거죠. 지금 상단의 왼쪽 카드. 여기 나온 영어를 보자면 재활이라든지 재활치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재활치료를 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 늑대가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든 눈이 안 보이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할아버지가 되던지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는다. 아마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도 다른 사람을 안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인연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천년의 사랑, 늑대의 사랑, 정말 서로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도 너무나 따뜻해 보이는데 애정으로 인해서 그 온기까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의 세 장의 카드도 봤을 때 죽기 전까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봤더니 상단의 카드랑 굉장히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가운데 카드는 커다란 징을 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남자 손에 이렇게 면봉같이 뭔가 이렇게 나와졌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죽기 전에.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이 얼굴도 닦아주고 몸도 닦아주고 샤워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왼쪽에 하늘에 해가 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살피고 병간호하고 지금 이 해가 하늘에 뜬 것도 뜬 거지만 일편단심의 마음 또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공룡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과 소울메이트가 될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두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의 연인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는 이번 생에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알았던 사이, 그 상황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으면 썸이었거나 연인이었는데 딱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외되는 경우부터 얘기를 드리면 권태기나 싸움, 성격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헤어진 거는 아니다. 그러한 케이스는 속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떠한 경우냐라고 봤을 때 포기하고 손을 놔버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 같아서 아니면 내가 차일 것 같아서 손을 놔버렸다. 그랬던 사이. 그리고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분들도 보여지는데 이게 양다리나 바람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입김이 있었거나 과거의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여파 때문에 얘도 똑같을 거야. 얘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얘는 나쁜 여자 아닐까? 이런 거 있죠. 뭔가 그런 오해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도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되게 좋아했지만 서로 정말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까 멀어져서 서로가 잊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안 맞고 뭐 싸우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가 아니라 안타깝게 멀어진 거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친하지 않은 사이,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주변을 맴돈다거나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또는 뭔가 거리감이 있지만 상하 관계. 그렇게 나와졌어요. 저는 과거나 현재에 뭔가 제가 끌리는 사람이나 사랑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래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의 경우,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똑같이 상하 관계, 역할이 다른 두 분이 만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 명이서 그냥 놀다가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소개팅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선생과 제자,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사람 이런 거 있죠.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도 뭔가 종이를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 뭐 기타를 들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졌는데 1대1로 하나의 예시로 들면 여러분이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타를 1대1로 과외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배우기로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친해지다가 사랑이 싹 트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뭔가를 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역할의 차이가 있는 상황, 그게 될 수가 있다. 선배랑 후배도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온라인상으로 뭔가 배우는 거 있죠. 화상으로 뭔가 배우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티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의 왼쪽 4장의 카드로 여러분이 왜 이 사람과 소울메이트가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과거에 아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분들부터 얘기를 드리면 왜 이 사람이랑 소울메이트가 되는가 봤더니 두 분의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은 한 사람,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말을 걸겠어. 내가 다가갈 수는 없지. 절대적으로 어 다가가고 말을 걸고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꽤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멀어짐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느낀 사람은 나 혼자만의 사랑이고 표현을 내가 할 수가 없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다리가 안 맞잖아? 내가 어떻게 말을 걸어. 연락이 오면 받는 거지. 한 줄기 지푸라기 같은 희망으로 언젠가 연락이 올까? 올 리가 없어. 그냥 걔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 생각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걔 누군가랑 이미 커플일 텐데, 뭐 결혼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걔 뭐 썸 타는 거 봤는데, 뭔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 이건 그냥 플라토닉 사랑이야.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긴 시간, 어, 연락을 기다린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지워지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이거는 외사랑이고 다 끝났어 라는 상태로 지내다가 뭔가를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결합을 하게 되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마음이 열리는 사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소울메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앞으로 만나게 될 사이를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이유가 나와졌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나 그분이 쉽게 마음을 열거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공적인 사이니까, 우리는 쉽게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이나 직급이나 상황적인 그런 문제, 그게 있다 보니까 표현을 못한 채로 지내는 시간이 있대요. 하지만 둘 다 먼저 좀 표현해주고 고백을 해주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배우는 거,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다루는 거, 이것을 그냥 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냥 적당히 배우다가 나가겠지. 그냥 뭐 잠깐 보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정말 코드가 맞구나. 감성이 맞구나. 이 사람은 나의 감성과 나의 취향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 같아. 이런 것을 서로 느끼게 된대요. 단순히 공적인 사이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겠지라는 마인드에서 넘어서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소울메이트가 된다. 그렇게 나와졌어요. 현재나 미래의 사람의 경우엔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분들은 장거리가 문제인 것도 같아요. 거리상으로 자주 볼 수 없다든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사이? 그래서 뭔가 자주 얼굴을 보거나 만나거나 그게 불가능하고 장거리 커플? 그러한 관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단의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소울메이트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주변 사람인 경우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 사람 나 몰래 지켜보는 것 같아. 나랑 눈 마주치려고 할 때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등이 좀 따가운데? 내 얼굴이 좀 따가워. 무슨 레이저가 쏘는 것 같아. 나 보고 있나? 이런 그런 어떤 사람을 찾아보래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끌릴 수가 있고 서로가 끌리기 때문에 소울메이트가 되는데, 표현을 안 하고 티를 진짜 안 내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졌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오는데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챌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졌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떤 관심사, 내가 뭔가 이거는 궁금했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자기 개발을 해보고 싶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한 분야,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한 활동을 해보고 여러분의 스승이 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르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후배든 스승과 제자든 단순히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과외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연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람일 경우를 얘기 드릴게요. 과거의 썸이나 연인이었다가 멀어진 경우에는 내면의 아픔이나 버려진 상처 아니면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들 있죠. 그 부분을 치유하고 많이 아껴주래요. 스스로가 나 자신의 과거의 그 버려진 아이 또는 슬퍼하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주고 치유를 해주라고 얘기가 나와졌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고 또는 여러분이 밀어냈다면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고 깨닫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두 분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는 아닐 텐데 트윈플레임 관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번 생애에서 어떠한 인연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소울메이트를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여러분이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본 것이거든요. 지금 상단의 오른쪽 카드를 보면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극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과거의 누구로부터의 상처가 아니라면 나랑 진짜 코드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벼락을 맞거나 폭풍우를 정통으로 맞은 정도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 마음 속이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첫 번째 카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어요. 거의 황금 헤어스타일에 황금 귀걸이와 목걸이. 몸은 거의 이보다 건강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카드는 완벽한 순간이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단순히 물질적인 게 많아서 너무 좋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정말 충만하다? 마음이 정말 가득 찬 행복, 정서 상태를 말하거든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 지금 이 카드에서의 이제 물거품, 눈물은 저 뒤로 멀어져 있어요. 나는 이제 웃을 일밖에 없어. 나는 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와 진실한 소통,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즐길 수 있고 이보다 좋은 게 더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래의 카드에서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되게 좋은 집에서 살거나 좋은 차를 타서 행복한 게 아니다. 위의 카드도 그렇지만 아래 카드에서도 말해주는 거는 일상생활 자체가 행복이래요. 소소하게 매일매일의 행복. 같이 뭐 된장찌개 먹고 정식을 차려 먹고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즐거워. 여기 해먹이 나왔는데 해먹에 누워서 뭐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둘이서 반나절 그냥 잠만 자요. 그런데 여기가 유토피아인가? 여기가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현실인데 꿈인 것 같아. 구름 위에서 지금 내가 잠을 자고 있나? 그런 느낌. 여기 오른쪽에서도 포도가 나와졌는데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상에서 뭐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포도를 따먹든 야채를 기르든 할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나온 거북이처럼 햇볕을 그냥 쐬면서 아니면 둘이서 손잡고 산책을 하는데 그 일상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 일상의 매일이 소소한 행복이다. 그러한 소울메이트 관계고 일상의 여유로움과 행복, 그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